2007년 무렵에는 매일 문재인 비서실장님을 만나게 된 셈인데요. 이분 일단 말을 잘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서이신 백승권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와대에서 퇴근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마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퇴임식을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한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즉석에서 퇴임 인사를 합니다. 또 퇴근 인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를 좀 잠깐 해도 될까요? 2008년 2월 24일 날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영빈관에 모여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종무식을 갖고, 대통령님은 이제 KTX로, 그리고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봉화로 내려갔죠. 그래서 봉화에서 이제 퇴임식을 가진 거죠. 귀향식이면서 또 퇴임식을 가진 건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대통령님이 봉화에 가서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홍보석실에 있는 동료들과 저녁 또 통영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먹었습니다. 정권도 빼앗기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긴 했지만 너무나 홀가분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이 군대에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만기 제대를 한 것 같은 그런 홀가분함으로 퇴임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5월 9일 날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퇴임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민주주의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문 대통령님의 이제 퇴임 인사를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음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묻죠. 그죠? 이건 아마도 이제 거기 모여있던 많은 지지자들, 국민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좋은 연설은 항상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 바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바램을 아는 척 해주는 것. 연설과 듣는 사람들 사이에 이 라포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대목 듣고서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퇴근이 없죠. 그냥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일이 벌어져도 다 대통령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를 꼬박 5년 동안 수행을 하고, 그리고 첫 퇴근이자 마지막 퇴근을 한 겁니다. 이 속에 얼마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소명의식을 갖고 또 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했는가가 여기서 느껴지죠. 그죠?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봉화에서 야 기분 좋다 했던 얘기를 문재인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님은 굉장히 이제 직관적이고 그 정서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분석적이고 되게 이성적인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두 개가 어찌 보면 감성과 이성,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5년 동안 책임을 다하고 난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홀가분함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퇴임사에서도 이 어떤 위육북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 당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이끌어내고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을 한 것이죠. 일본과의 어떤 그런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수출 규제에 걸렸잖아요. 이것을 또 국내 소부장을 진작시킴으로써 또 극복을 해냈고,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를 극복했고, 그러니까 위기가 매번 있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해온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그 정부의 능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해줘서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죠. 이거는 퇴임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3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었죠. 그죠? G8, G7의 플러스 1이 됐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G7에 속하는 이탈리아나 일본을 내용적으로 우리가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G6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마어마한 경제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발전을 해온 것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청와대 시대는 끝나고 국방부, 용산 시대가 새로 열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많은 이제 회한 같은 게 어려웠겠죠. 성과들은 성과대로 이제 앞으로 역사에 남겠지만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이 성과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회한들이 이 대목에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부암동, 북촌, 삼청동 인근 지역의 주민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그런 긍지와 보람을 가지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통 통제 때문에 그리고 또 집회 시의 소음 때문에 불편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대표해서 특별히 인근 지역 주민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청와대 주변의 동과 마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근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대상을 그냥 추상화, 보편화 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예의를 차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섬세하게 그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거로서는 부족하겠죠. 근데 동과 마을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함으로써 실제로 얼마만큼 이 지역 주민들한테 고마움을 느꼈는지, 또 그분들한테 어떤 미안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준비하지도 않았을 텐데 동네와 동 이름을 다 이렇게 기억하는 걸 보고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한 직후에 청와대 녹지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떠나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나면 우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청와대 시대가 끝남으로써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삶들이 다시 또 일상의 평온함을 찾기를 바라는 이런 대통령의 마음이 전해지죠, 그죠?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님도 임기 내내 실패한 대통령의 프레임 속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었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친 것은 결국 그런 실패한 대통령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 나가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일 수 있고 실패한 정부일 수 있죠. 이 기준은 전적으로 민심에 달려있다고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들한테 원하는 것들도 바로 그 민심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사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제 아내 인사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부터 이제 김정수 여사님의 인사말이 들어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마음 졸이며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의 평화, 어린아이들의 정말로 행복하고 미래를 뛰어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세요. 저도 양산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사님이 임기 후반부에 이제 대선에 이렇게 그 시비에 휘말리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마음이 이제 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억울함들도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어떤 서운함들을 이렇게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렇게 감사의 뜻을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민들과 어우러지면서 이 대통령님이 이제 퇴임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퇴근 인사가 앞으로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이 퇴근 인사와 함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대표님. 예. 갑자기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라포를 형성하는 얘기를 던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 수천 명들의 바램을 이렇게 알아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이 연설의 앞부분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말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그걸 잘 헤아릴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짧은 인사말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하나 둘씩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뭔가 나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도 들을 사람 입장에서 뭘 듣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헤아리면은 훨씬 더 구체적일 겁니다. 두 번째 또 질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제가 아침마다 관저에서 메시지 회의를 했었는데 정규 멤버 중에 한 분이 바로 문재인 비서실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거의 2007년 무렵에는 매일 문재인 비서실장님을 만나게 된 셈인데요. 이분 일단 말을 잘 안 합니다. 대통령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참모들이 이제 물론 그 사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식견, 능력을 이렇게 뽐내는 일종의 장기자랑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장기자랑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장기자랑을 하지 않는 분이 바로 문재인 비서실장님입니다. 그 점이 참 다르게 보였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사안을 두고 일테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글을 쓰면은 이제 이야기가 막 오갑니다. 뭐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돼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아요. 그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요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끔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농담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얘기를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로 공적으로 보면 준비된 말씀만 하셨는데 5월 9일 퇴근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연설이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연설보다도 훨씬 저는 가슴에 다가왔고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진정성, 진심이 우러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울림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대통령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계속 남아있을 거고요. 양산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